2주 전 주문 중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땐 목사님이 저희 제품을 주문했구나 정도 인지를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뒤 그분으로부터 부품이 빠져있다고 교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고객님이 제품이 이상이 있다고 연락을 줄 경우 대부분 진짜 이상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위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입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빈틈을 발견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위탁의 경우 제조사마다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따라야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이를 교환할 경우 제조사는 기존 제품을 먼저 받아보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새 제품을 출고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냥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새롭게 추가로 발주를 넣어서 새 제품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은 반품 처리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되었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교환 처리를 다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왜 제품을 수거하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차 싶어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셨습니다. 일주일째 제품을 수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제조사로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기존 제품 수거 송장 번호 그리고 새롭게 발송한 송장 번호 모두 잘 찍혀 있는 겁니다. 송장 번호 조회를 했더니 교환을 요청한 그 시점에 배송도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마치고 뭔가 이상해서 다시 고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현재 배송이 완료된 제품이 새로 교환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라고 전달을 했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수거해달라고 문 앞에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쪽지까지 써놨는데 안 가져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송장 번호가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달라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받아보기로 했죠. 그 결과 새로 보낸 송장 번호가 그 박스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제품은 교환이 완료된 제품이었던 거죠. 사진을 보고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막무가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 제품 환불을 해드리고 수거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조사에 환불 접수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사로부터 수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싶어 확인해 봤더니 고객님이 사용한다고 반품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느낌이 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쓸게요 하시는 거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고 저희도 손해를 크게 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저께 또다시 연락이 왔네요. 부품이 없다고 말이죠. 그동안 CS 하느라 들였던 시간과 에너지, 노력 이런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오픈마켓 측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객님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정일까요? 혹시 치매에 걸리신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환불 신청이나 교환 신청을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진짜 목사님이 맞을까? 우리는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쇼폼들,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아파트, 타인을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 껍데기 때문에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부자처럼 보입니다. SNS에 좋은 곳에서 여행하고 비싼 음식점을 다니면 그것도 부자처럼 보입니다. 사람 이름 뒤에 붙은 명칭도 껍데기입니다. 누구누구 대표님, 누구누구 원장님, 누구누구 선생님, 그리고 누구누구 목사님. 대표님이라면 무언가 좀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약간 고지식하지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성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저절로 존중해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이렇게 명칭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프레임이 무의식 중에 씌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프레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저도 저 스스로를 마케터라고 했는데 과연 마케터가 무엇일까요? 마케팅 학과를 졸업한 사람? 광고회사 직원? 광고 대행업 대표? 아니면 물건을 파는 셀러? 마케터라고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 브랜드 마케터, 바이럴 마케터, 그로스 마케터 등등 말이죠. 하는 역할에 따라 나눈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잘 가공해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판매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직업을 마케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마케터로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마케터로서 본질을 추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몇 %나 될까요? 최근에 만난 한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압구정에 100억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말 중에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의 법칙을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법칙은 없어.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한 방법으로 하면 돼. 당연함이 쌓이면 스스로는 가벼워지고 주변의 신뢰는 무거워지거든. 고민이 될 때마다 3자의 입장에서 내가 당연한 결정을 한 건지 생각해보면 쉬울 거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 나 역시도 항상 그런 생각을 경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공감이 가시려나요? 제가 마케터로서 활동을 해보니 이 말의 진위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케터입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는 차차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수많은 마케터들 중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방법으로 해나가는 진짜로 남고 싶습니다. 껍데기뿐이 아닌 진짜 마케터로 말이죠.